자, 다음은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렇죠?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하고 난 세종시 민선 4기 출범을 하고 나서 기업 유치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제 민선 4기 만의 성과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그런가요?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축적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읍면 지역에 하나둘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도시의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온 기업들도 있고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재투자를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아예 여기로 내려오는 뭐 이런 수도권에 내려오는 기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그 민선 4기 들어서 벌써 27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7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고용 인력도 약 3,700명 가까이 이렇게 좀 된다.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19개사가 계약서 작성이랑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인 단계여서 이제 가시권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종시에는 고무적인 성과로 좀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건 아직 그 신도시 쪽의 어떤 지편동에 그 세종 테크밸리라든가 이쪽에 새롭게 또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되게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읍면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다양하게 더 들어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그 흐름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약하죠. 미약하다. 저는 사실 좀 약간 27개 기업을 유치를 MOU를 맺었다고 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미약하다라는 거는 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도시가 아니고 일단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국가균형 발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흡수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지 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세종시 탄생의 취지, 목적 어쨌든 그리고 국가 22조 5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까지 도시를 만들고 국가 거대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기업 유치는 거기에 비해서는 되게 미흡하다. 그리고 총 내실을 보면 뭐 작게 나는 50명에서 한 4,500명 정도까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뭐 주장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MOU 체결 정도는 타시도에서도 타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서도 충분히 이뤄내는 성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대부분이 읍면 지역의 산단이나 이쪽으로 이제 입주를 할 계획으로 뭐 돼 있겠지만 그쪽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중심 상권이나 이런 데 얼마나 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이게 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금 뭐 MOU 체결은 된 곳은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뭐 파기해도 되는 거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첫 삽 뜨기 전엔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좀 대기업이 좀 와줘야 된다. 지금 계속 언급하는 대로 사실 대기업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세종시에 이제 얼마 후면 올해 연말 안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 이제 곧 준공이 되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IT 이런 그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 둘째 이런 IT 기업을 필두로 해서 세종시의 관련 연관 산업을 뭐 굉장히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알짜배기 같은 이 넓은 땅을 사실 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법인세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많이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그런 점들은 보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는 네임밸류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장소 자체가 지편동에 이제 아람찬교와 KTX가 지나가는 금빛 노을교 쪽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
산 아래에 약간 랜드마크 형태로 지금 조성이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8, 9월경이면 이제 문을 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만 자체로 이제 세종시에 엄청난 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보다는 또 네이버가 이제 오음으로 인해서 뭐 지역사회의 다양한 또 서비스 산업들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많은 거를 네이버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지금 뭐 상징성, 네임밸류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일단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 대기업 되고. 아까 되게 외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지금 이거는 네이버만 좋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지 아직 모르겠다. 지금 기업 유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부터 인구 유입, 그리고 소비도시, 월급을 받아서 상권으로 와서 돈을 쓰시고, 그래 상권 활성화되고 이런 돈이 도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또 법인세도 들어와서 세금이 늘어서 또 복지로 돌아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 기업을 막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기업들의 이주를 막는. 지금 충북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정부에 물 좀 더 주십시오. 총량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을 배분을 해요, 도시마다. 그래서 그 물을 갖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충북은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부권이나 이쪽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좀 정부에 요청하고 그걸 이뤄내고, 그리고 특별법까지 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 센터가 물을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생활용수를, 또 그 비싼 생활용수를 네이버 센터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열이 데이터 저기를 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일 3,000통 분량, 그럼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겠어요. 그리고 3,000톤이면 그 작은 산단에 들어갈 공업용수 물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총량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나 세종시 가고 싶어도 못 와. 오라 소리도 못 해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연 네이버하고 이제 세종시하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왔을 때 과연 이제 세종시에 주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이제 던져봤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또 이와 연계해서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 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 또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현재는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ESG 공헌 사업이라든가 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27개의 기업도 유치를 했고, 이미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와야지만 사실 지역 상권이 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근데 쉽사리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 민선 4기 세종시정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섰지만, 사실 지난 1년 동안 뭐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좀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그 전 정부부터 계속 꾸준히 검토해왔던 그 어떤 지역, BRT 주변 상권, 뭐 금강 수변 상권, 이 지역에는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어떤 업종만 돼라고 하는 이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 봤더니 조금 공실이 좀 해소가 됐다. 정말 미약하게. 뭐 이 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규제를 풀 거면 확 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여기를 규제 풀면 그동안 규제를 받아온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는 어떤 역차별, 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못하고 아주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대책의 하나일 뿐인 거고요.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혜택 기자가 언급을 했듯이 세종시에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손을 놓고 있지만은 좀 않았는데, 최근에는 동지역 상가 전면 공지라고 하죠. 흔히 이제 도로하고 건물 외벽과의 그 사이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5개 영업을 좀 허용하는 그런 시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확대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현재 그 상가 공실 해소와 활성화 대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달 중에 아마도 마무리가 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만족 못하시죠?
아니 딱 보면 몰라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아니 네. 이 정도로 지금 돈 쓸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업종 규제 파격적인 업종 규제 필요해요. 내가 목돈을 크게 쓸 수 있는 그 놀이 공간, 즐길 공간, 그리고 잘 공간, 머물 공간, 관광 정책. 기업 유치도 기업 유치겠지만 돈을 쓰게 해야지만 상권 활성화가 되는 문제지 이런 문제로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세종시민들이 쇼핑하러 대전 그 S백화점으로 가고 놀이동산에 가고 즐기러 가고 지금 세종시에서 뭘 즐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상권 활성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게 법원검찰청법 빨리 통과해서 법원 들어오게 하고 거기 사생활권 지금 상권 활성화해서 그 파급력이 삼생활권으로 가고 이어지고 지금 저는 외부 좀 전문가나 좀 인간 전문가나 정책적으로 해서 좀 풀어냈으면 합니다. 계속 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조금씩 넘어가지 말고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세종보 활용에 대한 그런 논란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도 역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요번에 수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강을 그대로 놔두고 준설 작업들을 평소에 조금 했었으면은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은 보고가 있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쟁이 이 여름철 홍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치열한 어떤 논쟁이 환경단체 네트워크와 또 정부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정당 간에 아마 2024년 총선의 이슈로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정책이 과거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 민주주의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선택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일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담론 형성이 돼서 좀 이제는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런 현명한 의견 이제 선택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기업 유치부터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까지 잘 준비해서 이런 세종시의 경쟁력, 지역 경제, 관광 이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